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Wait a minute. 수요일 저녁에는 농구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죠.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간입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그리고 배우 겸 해설위원님 박재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반가운 소식부터 먼저 전하고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네. 이현중 선수 소식입니다. 요즘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요. 서머리그에서 뛰고 있다는 뉴스가 들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NBA 서머리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네. 소속은 필라델피아 76ers였고요. 네. 그렇죠. 지난 시즌은 이제 NBA G리그 산타크루즈 워리어스에서 활약을 했는데 다른 무대인 NBA 서머리그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활약상은 조금 아쉬웠어요. 네. 득점은 올리지 못했고 리바운드 2개와 스틸 하나를 기록을 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한 무대이다 보니까 일단 첫 경기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난해에는 G리그에서 뛰었다고 하고 이제 올해에는 서머리그를 선택했는데 그 G리그하고 서머리그하고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네, G리그는 이제 야구로 따지면 마이너리그, 그러니까 네. 하부리그라고 볼 수 있겠죠. NBA를 꿈꾸는 이 저연체 선수들이라든지 혹은 베테랑이지만 NBA 도전하는 선수들이 그렇죠. 모여서 뛰는 리그고요. 네. 서머리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아래 단계 신인 선수들, 이제 막 뽑힌 선수들이나 혹은 2년 차까지 좀 선수들 NBA 도전하는 선수들이 좀 모여가지고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리그에서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NBA 가는 건 아닌데 네.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마이너리그로 친다면은 여기 G리그가 트리플 A면은 서머리그는 뭐 더블 A나 A 정도. 그렇죠. 조금 네네. 더 어린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서머리그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뛰는 선수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딱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 2년 차 혹은 드래프트에 뽑히지 않은 굉장히 어린 선수들. G리그 같은 경우는 뭐 부상을 당해서 컨디션 조절하는 뭐 NBA 선수라든지 네. 아니면 좀 더 경력이 있는 선수들이 뛰기 때문에 서머리그가 조금 더 이제 가볍게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네. 리그인 건 맞죠. 그러니까 네. KBL 감독님들도 서머리그를 보니까 이제 그만큼 약간 기량 자체가 KBL 올 수 있는 선수들도 뽑으러 가는 거니까 그렇죠. 약간은 좀 레벨이 G리그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현중 선수는 이 서머리그에서 NBA 진출을 도전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G리그에서 뛸 때도 뭐 저랑 이제 연락을 하면서도 G리그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가장 좀 중점적으로 가치를 두고 있는 리그가 서머리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서머리그에서 이현중 선수는 승부수를 띄운다는 계획이고 또 서머리그를 통해서 뭐 잘 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첫 번째 단추를 뭐 잘못 깬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존재감이 없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서머리그에서 이현중 선수의 활약을 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G리그 같은 경우는 NBA 리그하고 이제 동시간대, 기간에 네. 이제 돼요. 그러다 보니까 콜업이 되는 건데 서머리그 같은 경우는 잘 하면은 아예 진짜로 계약을 맺고 또 네. 구단을 찾아갈 수도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여름 방학처럼 느껴지는 NBA 리그가 돌고 있지 않을 때 돌아가는 서머리그를 조금 더 이렇게 노려보겠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서머리그를 통해서 1군에 진출한 선수들이 있나요? 뭐 굉장히 많은 편이죠. 예. 뭐 드래프트에 지명된 선수뿐만 아니라 네. 언드래프티들도 많이 등장하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물론 이제 계약을 맺은 상태였겠지만 레이커스를 거쳤던 알렉스 카루소. 그렇죠. 카루소. 네, 이제 볼드만바라 불렸던 네. 이 알렉스 카루소 선수가 레이커스를 뛴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에서 백업 센터인데 주전이 아닌데 나지 리드라는 선수가 리드. 네, 드래프트가 되지 않았다가 서머리그에서 펄펄 날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투의 계약을 맺고 이번에 연장 계약을 맺었는데 3년에 4,200만 달러. 와. 네, 완전히 돈방석 앉았거든요. 네. 코트 위에서 나지 나지. 네, 나지 리드. 리드야? 그렇죠. 크리프리드도 아니고. 클리프리드 보고 싶네요. 후보석에서 나지. 네, 나지. 나야. 알겠습니다. 특히나 그 이번에 그 이현중 선수가 소속한 팀을 지휘하는 사람이 그 닉널스 1군 감독이라서 네. 이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좀 약간 드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1군 감독이 서머리그를 지도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는데 이번에 필라델피아 신인 감독으로 임명된 닉널스 감독이 서머리그 훈련 준비 과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기를 좀 벤치를 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현중 선수가 조금 더 본인을 어필하게 된다면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마침 이번에 필라델피아가 드래프트에서 신인들을 안 뽑았어요. 네. 그만큼 이제 젊은 피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현중 선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볼을 요구하고 좀 좋은 활약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NBA 그러니까 미국 농구 역사상 처음으로 G리그랑 NBA 팀을 모두 우승시킨 첫 번째 감독이에요. 그래서 토론토 랩터스를 2019년에 우승시키기 전에 G리그 팀부터 우승을 시켰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젊은 선수들을 잘 가꾸고 키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물론 NBA에서는 이제 선수 혹사 논란도 있었고 뭐 쓰는 네. 선수만 쓰는 그런 단점이 있었지만 네. 젊은 선수를 키우는데 일가견이 있고 이 NBA 감독이 상당히 뭐 몸값과 이름값이 높아진 상태에서 서머리그를 지휘하는 경우가 손대부 위원님 말씀처럼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이현중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감독과 서머리그를 뛰게 된 것 자체가 일단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 있죠. 말씀을 종합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무대처럼 보이는데 네. 이현중 선수가 3경기를 뛸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첫 번째 경기가 지난 시점이고 사실 첫 번째 경기에서는 2리바운드 1스틸 그리고 한 7분 반 정도 뛰었나요? 네. 좀 이 정도면은 좀 많이 아쉬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좀 약간 출전 시간도 그렇고 여러모로 네. 좀 많이 아쉬웠던데 스타일 자체도 볼을 갖고 플레이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 패스도 많이 안 왔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약간 불리한데 이제 첫 경기니까요. 그럼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야투를 하나밖에 시도를 못했어요. 아. 그마저도 놓쳤던 것인데 아마도 이현중 선수에 대한 뭐 닉널스 감독의 어떤 지시가 좀 있겠죠. 네. 어쨌든 확인을 해보고 싶을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2경기가 남았는데 언제가 경기가 펼쳐지나요? 네, 7월 5일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7월 6일 오전 10시에 네. 유타 재즈와 경기가 있고요. 내일이네요. 네. 그다음에 한국 시간으로 7월 7일 오전 8시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맞붙게 되는데 유타와 썬더 모두 다 젊은 팀이고 또 서머리그를 참가하는 팀들 가운데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현중 선수가 좀 심리적인 우위를 갖고 적극적으로 좀 볼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면은 바로 또 라스베가스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7월 8일부터 우리나라 시간으로 8일부터 열리는 라스베가스 썸머리그에 또 출전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아마 적게는 3경기, 많게는 5경기까지 뛸 수 있는데 제가 보러 갑니다. 네. 그 경기에 제가 지속하시나요? 가고 싶었습니다. 아, 스포츠 못 나오시겠네요. 그러게요. 네. 사비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잘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출혈이 대단합니다 지금. 잘 단 체크해봐야 됩니다. 한국 최초로 뛰는 거기 때문에 초청받지 않았는데. 지금 뭐 지금 사방에 지금 옷 입고 그래서 그렇지 저 예. 백경을 보면요 다 붕대예요. 아. 출혈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은 당장은 내일 아침에 있을 경기에 좀 많이 집중을 해야겠네요. 좀 어떤 점을 이현중 선수가 잘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서머리그나 G리그는 사실 이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의 쇼케이스 무대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볼을 좀 잘 뭐 간수할 필요가 없는 포지션이거나 아니면 빅맨들은 볼터치 횟수 자체가 적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현중 선수가 이제 국내에서 뛰던 그런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져야겠죠. 때로는 이기적으로 뭐 슛 찬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슛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공격적으로 나설 거니까 나한테 네. 공 줘. 좀 이런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또 이현중 선수가 G리그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서머리그는 처음이라 할지라도 저는 서머리그를 거듭할수록 저는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고 네. 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독하게 달라붙어야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현수 선수가 뭐 대학도 미국에서 이미 나왔고 G리그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좀 승부수를 던지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팀에 무리한 공격을 하는 그런 어떤 악재를 던지는 선수는 아니다라는 어떤 스마트함을 던지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이제 통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아예 공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조현일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한 경기 정도 두 경기 정도는 정말로 강하게 공 내다 이렇게 가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멋진 활약 보여주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서머리그에 웬바냐마도 출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맞나요? 네. 일단 이번 유타 시리즈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예. 라스베가스 대회 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얼마나 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웬반야마가 뛰지 않은 유타 서머리그 경기에서는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샬럿과 경기를 해가지고 뭐 웬반야마 없이도 98대 77로 이기긴 했었는데 뭐 이 선수가 뛰게 된다면은 더 서머리그 무대가 더 들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드래프트 1순위와 2순위의 대결이었네요. 네. 호네츠 같은 경우에는 밀러가 2순위인데 활약이 어땠나요? 좋지 못했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서머리그에서 뭐 18득점에 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 3개를 기록을 했지만 턴오버가 6개였고 무엇보다도 일단 그 판단력, 디시전 메이킹이 좋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브랜든 밀러 입장에서도 이제 프로 첫 경기였고 이제 선대본 위원이 출장을 가시는 라스베가스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샬럿과 샌안토니오 경기가 예정이 돼 있고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브랜든 밀러가 나서는 샬럿전에 웬반야마의 프로 데뷔전을 치르게 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라스베가스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손대본 위원이 아마도 거기서 취재를 하시게 될 텐데 자비로.
잡인지 아닌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브랜드 밀러 웬만하면 모두 다 이제 프로 첫 무대이기 때문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서머리그도 만만치 않은 무대다라는 걸 아마 느꼈을 겁니다. 확실히 아무리 주목을 받는 선수여도 프로의 쓴맛은 뭐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해 신인 드래프트 2순위 홈그랜드 서머리그에 참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죠. 지난 시즌에 여름에 이제 시즌 준비 과정에서 시즌 아웃이 됐던 홈그랜 선수가 마침내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모았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좀 약간 뻣뻣한 느낌도 들었어요. 하지만 1년 쉬는 동안에 몸도 많이 커졌었고 또 움직임도 특유의 그런 기본기도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경기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유타 재즈와의 경기에서 95대 85로 승리를 거뒀었고요. 뭐 출전 시간 자체는 30분이 안 됐지만 15득점에 9리바운드로 그래도 약간 좋은 기록을 남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서머리즈가 정말 좀 굉장히 무게감이 느껴지는 게 세크라멘토 킹스의 키건 머레이가 여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2년 차를 할지라도 뭐 키건 머레이처럼 4순위 그리고 루키 시즌을 잘 보낸 선수들이 그 이듬해 서머리그는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렇겠죠. 네, 서머리그 때부터 뭐 체력을 소모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거 러셀 웨스브룩 같은 경우는 서머리그 4년 차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 경기에 대한 열정이기도 하지만 이 키건 머레이는 마이크 브라운 세크라멘토 감독의 요청에 의해서 출전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키건 머레이 정도면 서머리그에서 사실 본인의 기량을 시험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키건 머레이가 경기에 대한 뭐 리스펙, 그다음에 또 본인의 기량 향상에 대한 그런 향상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머리그에 2년 연속 참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네요, 진짜.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현중 선수 관련해가지고 네. 그 호주 리그와의 계약 이야기, 뭐 지난번에는 이게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여전히 일단 호주 리그에 이제 일라와라 호크스와 계약을 맺었어요. 네. 이 계약 형태가 아시아 쿼터 형태인데 뭐 계약 기간 3년이라는 보도가 났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이현중 선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라고 말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썸머리그가 먼저 소속이 필라델피아 소속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썸머리그가 끝난 다음에 네. 이 선수의 거치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썸머리그에서 활약이 좋을 경우에는 MBS 트레이닝 캠프 초청이 올 수도 있고 더 운이 좋으면은 더 상위권 팀에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이 모든 것들을 좀 열어놓고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호주 리그도 만약에 이 서머리그가 결과가 이렇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차선책이라는 이야기네요. 네, 선택지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호주 리그 자체가 시즌이 2월달, 3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시즌이 끝난 뒤에 또 이현중 선수가 어디론가 옮겨가기 좋은 선택지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약간 호주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 단신으로 이강인 선수 이적, 뭐 김민재 선수 이적 여러 가지 소식들 많이 전해드리고는 있는데 우리 이현중 선수도 빨리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하는 그러게요. 바람입니다. 자, 비시즌이지만 이렇게 농구계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슈들이 화제인지 잠시 쉬었다가 와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said the words I never said when you were with me.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수요일 저녁 농구 이야기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NBA는 정말 쉴 틈이 없어 보이네요. 원래 사실 이쯤이면 좀 약간 소강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신인 드래프트가 끝났더니 지금 이제 이적 소식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삿짐 업체들이 지금 좀 호재를 호황이죠.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A 말 그대로 자유계약을 얻은 선수가 팀을 옮기는 건 뭐 그것도 재밌는 소식이지만 네. 기존에 이제 뛰던 팀에서 선수들이 트레이드 요청을 했을 때 이 네. NBA 판이 들끓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2명. 그것도 네. 제임스 하든과 데미안 릴라드. 와. 올스타 여러 차례 뽑히고 올 NBA 팀에 뽑히고 미국 대표팀 출신의 이 2명이 동시에 트레이드를 요청해서 굉장히 지금 재밌게 판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입질이 들어오겠네요. 아유. 자, 그리고 또 보스턴이 워싱턴하고 멤피스 이렇게 삼각 트레이드를 진행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이것도 이제 드래프트 앞두고 이제 펼쳐진 트레이드였는데 대형 트레이드를 통해서 양 팀 각 세 팀이 또 핵심을 바꿨습니다. 보스턴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삼각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보스턴과 워싱턴, 클리퍼스가 참여하기로 했던 트레이드였는데 말콤 브록돈 선수의 건강 문제로 인해서 이 트레이드는 좀 없던 일이 됐고요. 네. 대신에 멤피스와 보스턴과 이제 워싱턴이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보스턴은 이제 워싱턴으로부터 이 올스타 센터인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를 받아들였고요. 또 대신에 보스턴은 이 팀의 심장과도 같던 마커스 스마트를 멤피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마커스 스마트면은 보스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약간 무게중심 같은 역할인데. 그렇죠. 예. 머리도 항상 초록색으로 염색을 하던 예. 선수였죠. 근데 이게
이 선수를 내보낸다는 게 좀 선뜻 이해는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NBA도 뭐 다른 구기 종목과 마찬가지로 우승 못하면 네.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보스턴이 보여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멤버로 파이널에도 진출했고 뭐 지난 시즌도 컨퍼런스 결승까지 진출을 했지만 결국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고 다만 그 대상이 마커스 스마트라는 데서 많은 충격을 받았죠. 네, 스마트는 2014년 이후로 보스턴에서만 9년을 뛴 선수인데 대신 반대급부로 데려온 포르징기스 같은 경우에는 한창의 선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옵트인을 실행하고 또 이제 2년 연장 계약을 맺었는데 이것도 싸게 맺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포르징기스가 지금 20대 후반인데 알짜요, 완전 네, 알짜요. 3년 동안 연봉이 1억 달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억 달러면 너무나 큰 돈이지만 굉장히 싸게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보스턴 입장에서는 스마트를 내보낸 건 너무나 비즈니스적인 결정이지만 팀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뒤따라했던 변화였다. 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어떠세요? 이 트레이드 어떤 결과 또 이 세 분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두 분의 네. 생각. 애초 워싱턴은 뭐 리셋 버튼을 누른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 내보내야 승자 됐죠. 패자를 거론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멤피스가 오히려 조금 더 힘을 얻지 않을까 싶은데 이 마커스 스마트 수비력 그리고 리더십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멤피스가 굉장히 어린 팀이고 그렇죠. 사건 사고가 많았던 팀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또 데릭 로즈도 합류했습니다. 아, 네. 로즈와 스마트의 이런 노련미 그리고 프로 정신 이런 게 있다면 좀 팀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저는 윈윈인 것 같아요. 멤피스는 지금 어쨌거나 리더가 필요합니다. 네. 네, 리더가 지난 시즌에는 괜히 르브론 보고 나는 잠자고 있는 곰을 건드리는 사람이다 해다가 이제 쫓겨났지 않습니까? 네. 자모란트 같은 어린 선수들을 챙길 수 있는 베테랑이 2명이 들어오고 반대로 보스턴 입장에서도 뭐 센터에서 뛸 수 있는 센터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서로가 만족하는 트레이드가 아니었나 네, 생각합니다. 이게 참 그 뭐 팀의 기강을 잡거나 이런 거 뭐 리더를 선택한다는 문제는 굉장히 동양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NBA도 이런 거 똑같아요. 보면 사람 사는 게 다 사람 똑같다는 사는 생각이 게 드네요. 돈이 예. 1년에 1,000억씩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냥 목적 의식이 없어집니다. 네. 근데 그때 누군가 와가지고 아니야, 넌 더 할 수 있어. 너 이것 때문에 농구하는 거 아니잖아는 걸 계속 라커룸에서 벤치에서 계속 주입을 해주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있어야지만 NBA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농구할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서 예, 아무리 주입해도 저는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명으로 안 된다. 그래서 멤피스가 데려온 게 데릭 로즈. 그렇죠. 아. 이 선수가 이제 시카고 출신이지만 대학을 멤피스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자모란트가 가장 비교가 됐던 대상이 데릭 로즈였어요. 맞아요. 선망의 대상인데 그 선수를 지금 멘토로 데려왔으니 이제 모란트가 총을 꺼낼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아, 돈 벌면요 농구 안 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자이언 윌리엄슨 같은 경우 보세요. 이 연봉 아주 대박을 터트리니까 그냥 부상으로 그냥 시즌 끝내버렸잖아요. 4년에 114경기니까 네. 못 나온 이게 거죠. 동기부여가 필요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모든 게 출석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손대부 위원처럼 뭐 라스가 출장 간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요. 자랑하시는 거 보고 또 많은 걸 느끼게 되네요. 초대받지도 못했는데 예.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죠. 피가 다시 나오네요. 가서 부디 환영받기를 불상사가 없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또 어떤 이적들이 눈길을 모으고 있나요? 우선 디펜딩 챔피언 덴버는 많은 선수들을 잃었습니다. 네, 그렇죠. 대신에 지루 할러데이의 형인 이 저스틴 할러데이를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레이커스 출신의 말릭 비즐리는 미러키와 1년 베테랑 미니멈 가장 싼 금액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로니 워커는 브루클린에 합류를 했고요. 또 지난 시즌에 아주 큰 폭의 발전을 이뤘던 이 일본 출신의 NBA 리거 와타나베는 본인이 가장 큰 도움을 줬다고 얘기했던 케빈 듀란트의 피닉스 선즈로 이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로빈 로페즈 이 쌍둥이 선수인데 2019-20 시즌에 미러키에 잠깐 뛰었는데 다시 이제 형이 있는 브룩 로페즈가 있는 이 미러키 벅스로 또 이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농구계 소식 잠깐 짚어볼까요? 이대성 선수가 일본으로 가네요. 네, 이것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끌었던 소식이죠. 네. 이대성 선수가 사실은 호주를 먼저 염두에 두고 이제 해외 진출 노려왔었는데 오늘 일단 일본행을 결정을 지었습니다. B리그의 명문팀인 시오스즈 미카와와 좀 계약을 했고요. 1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네. 이 다음 시즌에는 이제 양재민 선수 그리고 장민국 선수와 함께 이 KBL 출신 선수로서 한국 출신 선수로 세 번째로 또 B리그를 누비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하. 조현일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아바리엔토스가 떠납니다. 저는 몰라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연락이 안 왔나요? 네. 일단 아바렌토스와 모비스가 계약이 종료가 됐고 네. 타리그 이적 요청에 의해서 이제 현대모비스에서 뛰는 아바렌토스 KBL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아바렌토스의 모습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사실 아바렌토스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뭐 저처럼 귀여운 외모도 있겠지만 아, 네.
웃어요? 네. 네, 굉장히 재밌는 농구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네, 특히나 이우석, 뭐 서명진, 김태한 이렇게 젊은 선수들끼리 또 구성을 했었고 또 아주 재밌는 다이나믹한 농구를 했었는데 조동현 감독 입장에서는 뭐 씁쓸함을 떠나서 일단 당장 좀 큰 과제를 안게 됐어요. 그렇죠. 네, 아바렌토스의 공백을 메우는 게 첫 번째 임무가 되게 생겼습니다. 자, 아바렌토스 그래도 또 새로운 바람을 약간 좀 기존에 볼 수 없는 유형의 선수였기 때문에 네. 농구 보는 맛을 더 살려줬던 선수인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KBL 선수 중에 일부는 이제 대표팀에서 훈련 중이죠. 그렇죠. 이제 국가대표팀 아시안 게임을 향한 대표팀이 현재 소집돼가지고 훈련 중이죠. 1차적인 과제는 7월 22일과 23일 이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한일전인데요. 이 한일전을 목표로 지금 선수들이 몸을 맞추고 있고 호흡을 네. 맞추고 있고 아쉽게도 오세근 선수와 김상현 선수 같은 경우는 부상으로 일단은 이 선수촌을 떠난 상태입니다. 자, 요즘 일본과의 대진 뭐 농구를 떠나서 다른 스포츠에서 썩 좋지 못한데 농구에서만큼은 제발 좀 승전보를 올리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 농구 대표팀 이야기인데요. 올림픽 출전권을 결국 따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아, 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일단 뉴질랜드와의 경기를 잡았어야 됐는데 전반의 열세를 딛지 못하고 결국 아쉽게 패했었고 결국에는 뭐 결론만 따지고 놓고 보자면 4위까지 주어지는 파리올림픽 예선 진출권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2023 FIBA 여자 아시아컵이 열렸는데 5위에 머물렀습니다. 네, 결국 중국과의 경기에서 맹활약을 했지만 결국 그 경기를 잡지 못했고 호주와의 마지막 게임에서 졌거든요. 네. 첫 단추를 잘못 깬 게 결국에는 올림픽 탈락으로 이어졌고 참 농구 팬들에게는 좀 상당히 아쉬운 소식이었습니다. 아, 또 이게 뭐 전력 차가 많이 났다 이러면은 좀 덜 아쉬웠고 이제 다음을 기약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쉬운 경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씁쓸함을 남깁니다. 그렇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한 수 아래의 팀인데 네. 그런 팀을 상대로 졸전 끝에 2점 차로 쳤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결과 같습니다. 아시안 게임도 좀 이러면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분위기도 다운될 만큼 다운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 분위기를 좀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 선수들에게 새로운 동기를 좀 심어줘서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전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대범 기자님은 오늘 이제 다음 주에 가시나요? 네, 제가 뭐 목소리에서 전화하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불편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손편지라도 보낼게요, 제가. 건강 잘 챙기시고요. 꼭 기념품 사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간 농구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그리고 박재민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